대한민국의 전차는 그저 값싼 깡통에 불과하지.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 시찰단이 대한민국의 한 기가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비교적 작고 어딘가 날렵해 보이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들. 전차는 묵직하고 거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미군 병사들은 무심코 서로를 마주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용 장비라고? 장난감 아닌가? 어딘가 모를 여유, 아니 오만함마저 감돌던 그들. 그런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미연합기동훈련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시 신호가 울린 지 불과 3분 후 훈련장의 공기는 180도 뒤바뀝니다. 점차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한 점에 목 박힌 듯 고정됩니다. 감히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현상이 그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전차 K-2 흑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얼어붙은 전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공군기지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활주로를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첫날, 미 공군 수송기에서 내린 한 무리가 천천히 경납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 대한민국 영공의 수호신 F-15K 슬램 이글의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그 모습을 눈에 담는 순간 미군 측 장교들은 눈짓을 주고받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F-15K는 외견상 미 공군의 주력이었던 F-15C의 이와 거의 흡사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기종의 아류작 정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의 전투기를 일상적으로 조종하는 그들의 눈에는 F-15K가 마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과거의 유물처럼 비쳤던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복제품이군.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당연한 평가라는 듯 현장의 공기에는 거만한 여유가 넘실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미 공군 중령 제럿 리드였습니다. 걸프전 실전 경험은 물론 F-21 랩터의 교관으로도 명성을 떨치는 그는 실력과 경험 모든 면에서 주위의 경외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음을 머금자 입가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전투기들의 무덤인가? 누군가를 향한 직접적인 비아냥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곳에 있던 모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젊은 미군 조종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작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훈련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욕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미동조차 않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김진우 중령. 40대 중반의 그는 꾸밈없는 말투와 군더더기 없는 몸짓이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럿 일행의 평가에 어떤 말대꾸도 없이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태도는 언뜻 보면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중령님. 그것은 반론도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도발이나 자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체험만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조용하지만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의 태도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전투기의 기동력, 전자전 능력, 정보 연계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자국의 장비가 압도적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그들에게 있어 실력을 과시하는 무대일 뿐 훈련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우위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F-15K라는 기체가 한때 자신들이 제공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오만함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제럿 중령 역시 훈련 전 브리핑에서 F-15K의 스펙과 개량 이력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료를 보아도 전술적인 놀라움을 줄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잠시 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상상 초월의 현실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경멸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중령은 천천히 기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경납고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 F-15K 슬램 이글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겉모습은 구식이라 불릴 만했지만 그 심장부에는 상식을 뒤엎는 무시무시한 힘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누구도 그 경이로운 진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기지 활지로의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무렵 미 공군 중령 제럿은 WOK의 후방석에 몸을 깊숙이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방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낡은 복제품 기체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성능의 한계를 냉정하게 지켜봐 주겠다는 오만한 생각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캐노피가 닫히고 강력한 엔진이 포효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럿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수없이 조종했던 미군의 F-15와 비교해 진동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기체는 소리 없이 지상을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마치 글라이더처럼 부드럽게 활주로를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무서운 속도로 가속하며 굉음과 함께 창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어 그 한마디는 헬멧 안에서 작게 흩어졌습니다. F-15K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경쾌함으로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선해, 급상승, 그리고 지형 추적 비행. 조종관을 잡은 김진우 중령의 조종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정확했고 끝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기체와 조종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제럿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종관을 아주 미세하게 밀면 기체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완벽하게 따라오는 제어 시스템. 그 민첩함과 정확성은 구형 F-15의 그것을 아득히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애써 이것이 연출일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잘 짜인 시범 비행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자기 기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중령은 점차 고난도의 기동으로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복잡한 연속선에 극한의 저공 비행, 산등성이를 스치듯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접근 비행. 그 정밀하기 짝이 없는 움직임에 더 이상 훈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럿의 얼굴에서 여유와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체는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바람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조종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듯한 날카로운 반응. 그것은 결코 단순한 구식 전투기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 아니었습니다. 제럿은 조종석 안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하늘과 믿을 수 없는 기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구식 기체라고?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의문은 하나의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선회하며 김충령의 F-15K는 산맥의 능선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비행했습니다. 저공을 유지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형을 따라 흐르듯 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을 미끄러지는 강철의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비행 내내 아무리 복잡한 기동을 그려도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 완벽에 가까운 조종술에 제럿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김중령이 뱉었던 그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팩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자신감으로 뒷받침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제럿은 손끝에 데이터 패널을 응시했습니다. F-15K의 비행 기록은 모두 저장되고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끼는 중력과 기체의 움직임 사이의 엄청난 괴리가 그의 사고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비행에는 설계도나 스펙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나 성능의 틀을 넘어선 장인의 혼과 조종 철학이 낳은 궁극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체는 더 이상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살아있는 병기. 그 경이로운 진화를 제럿은 바로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 이틀째 아침, 동해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훈련 공역으로 진입한 F-15K는 낮게 엔진음을 올리며 조용히 전투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조종관을 쥔 김중령의 표정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후방석의 제럿 중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오만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의 공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가상 적기가 지정된 공역으로 차례차례 침투해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중령은
냉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망설임 없는 판단으로 기체를 부드럽게 조종하며 적기를 하나씩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회, 로곤, 그리고 즉각적인 격추 판정. 그것은 노리고 쏘는 공격이라기보다 마치 적의 행동을 미리 읽고 그 길목에 서 있는 듯한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제럿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일련의 동작, 방향 전환의 속도, 급상승 후의 급강하, 저공에서의 반전, 그 모든 것이 기이할 정도로 매끄럽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처럼 기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분명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기체와 조종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기에 비로소 보인 경지였을 것입니다. 훈련 종료 후 경납구로 돌아온 제럿은 말없이 정비사들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 천천히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단말기에 오늘의 기록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적힌 것은 그에게 있어 전례가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F15K는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다. 영혼이 담겨 있다. 이 한 문장에는 그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F15K의 외관은 분명 미군의 F15와 흡사했지만 그 내부는 완전히 다른 괴물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끊임없이 해진 계량, 제어 계통의 치밀한 반응성,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경험으로 축적된 독자적인 진화, 그 모든 것이 기체 안에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충룡의 조종은 더 이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기체 자체가 의지를 갖고 모든 상황에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스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조종이 아닌 일체와 날리는 것이 아닌 함께 나는 것. 그 미묘한 차이가 공중전의 결과에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충룡의 F15K는 모의 공중전 내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끝마쳤습니다. 단 한 번도 열세에 몰리지 않고 항상 한 수 앞을 읽으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제럿의 마음에 강렬하게 새겨졌습니다. 영혼이 담겨있다. 그 말의 배후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개량에 도전한 기술자들의 자부심, 정비에 온 힘을 다하는 현장의 책임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천공을 나는 조종사들의 각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어 F15K라는 대한민국 영공의 수호자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제럿은 그 진실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모방이라는 단어는 이 기체에 결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쌓아올린 항공 철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속까지 똑같을 것이라 단정했던 과거의 자신이 이제 와서는 한없이 어리석고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하늘의 움직임에는 지키는 자들의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F15K가 품은 영혼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장소는 바뀌어 경기도 포천의 승진과학화 훈련장.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광대한 부지의 전차 부대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대열 속에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 실루엣을 본 미 육군 시찰단의 얼굴에는 어떤 실망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벼워 보이는군. 장갑이 저렇게 얇아서야. 우리의 미 에이브람스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인데? 그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두껍고 육중한 외관이야말로 전차의 본질이라 굳게 믿는 그들에게 K-2 흑표의 날렵하고 슬림한 형태는 한없이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찰단을 이끄는 다니엘 중령이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에이브람스와는 비교조차 안 되겠군. 저런 건 그냥 들판에서 노는 장난감 같은 물건이야. 그의 말에 주위의 미군 병사들도 와하하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K-2 흑표를 그저 값싼 경량 대체품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측의 모습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정비병들은 묵묵히 준비를 진행했고 승무원들도 조용히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초조해하는 기색도 억지로 무언가를 과시하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일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훈련장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낯익은 그 인물은 바로 공군의 김진우 중령이었습니다. 이날 그는 전차 부대의 훈련 시찰에도 참관하러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중령이 그를 발견하고는
약간의 비아냥을 섞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차 훈련까지 하늘의 전문가가 보러 오셨나? 김충영은 그 말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조용히 응수했습니다. 보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 한마디에는 하늘에서의 훈련을 통해 얻은 확고한 자신감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그저 훈련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자신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개시가 가까워질수록 현장의 공기는 단숨에 팽팽해졌습니다. 기온은 낮았지만 전차의 엔진이 시동을 걸자 시찰단의 등에도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렬해 있는 K2 흑표는 마치 발사 직전에 화살처럼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미군 시찰단에게 아직 초조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전차는 유사시의 경량 보조 전력 정도의 존재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심이야말로 불과 3분 뒤에 찾아올 충격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훈련 개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스타트! 대한민국의 검은 표범이 대지를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훈련 개시 신호가 울려 퍼진 순간 건조한 구동음을 울리며 K-2 흑표 전차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량이면서도 강력한 그 차체는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질퍽한 습지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파하는 그 모습은 마치 잘 단련된 강철의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던 중전차라는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흑표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부드럽게 차체를 선회했습니다. 주포의 포신이 소리 없이 움직여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한 것은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대로 발사된 한 발의 포탄이 수백 미터 앞의 표적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시찰 차량 내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미군 병사들은 명중의 순간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누군가가 불쑥 중얼거렸습니다. 전차가 저렇게 움직인다고? 그 한마디가 시찰 구역에 감돌던 오만한 공기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차란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그들의 상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표는 더욱 속도를 높여 장애물이 널린 험지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쓰러진 나무, 높은 단차, 급격한 경사면. 보통이라면 감속이나 신중한 조작이 필요한 험난한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K 흑표는 그것들을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례차례 회피하며 진로를 자유자재로 바꿔나갔습니다. 유압식 서스펜션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모든 충격을 흡수했고 차체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질주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다음 표적은 작은 언덕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이동식 타겟. 흑표는 멈추지 않고 포탑을 회전시켜 정밀한 사격을 가했습니다.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과 숙련된 조종 기술이 하나가 된 그 일격은 어김없이 표적의 중심을 꿰뚫었습니다. 일련의 동작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지성을 가진 운동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니엘 중령 역시 침묵한 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의 훈련으로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너무 가벼운 전차라는 평가는 이미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K2 흑표들 간의 연계 기동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서로의 위치를 보완하며 상황에 따라 대열을 자유자재로 바꿔나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치밀한 연계. 그것은 마치 하나의 의지를 가진 집단과도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빠르군. 멈추질 않아. 너무 정확해. 시찰단 중 한 명이 영상을 비추는 태블릿을 응시하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군이 자랑해온 중장갑 전차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에 기반한 병기. 하지만 그 차이야말로 역으로 그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병기로서의 개념 자체가 달라?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중얼거림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장의 공기는 시작 직후의 희희낙낙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갔습니다. K의 이 흑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시찰단 전원에게 강렬한 현실로서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움직임은 아직 흑표가 본래 가진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후반에 접어들 무렵 시찰단의 시선은 다시 한번 K의 이 흑표 전차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목을 끈 것은 단순히 기동성이나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초월한 운용 그 자체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대의 흑표가 전개된 훈련장. 다음 표적이 나타난 순간 모든 차량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전진하자 다른 한 대가 즉시 어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의 차량이 측면을 잡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동작에 명확한 지휘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전이 오가는 것도 누군가 호령을 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하나의 의지로 연결된 것처럼 완벽한 연계를 선보였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K2 흑표에 탑재된 시사 IGC,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차량이 I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된 데이터는 즉시 화면에 반영되고 최적의 행동 방침이 제시됩니다. 게다가 그것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차량이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관측 지점에 있던 미군의 기술 장교는 얼굴을 굳힌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유기적인 연계는 미군의 기존 운용 방식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이상 개별 전차가 아니야. 부대 자체가 하나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그 한마디는 시찰 구역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시를 내리는 기존의 흐름은 K2 흑표에게 있어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전차가 센서로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하며 동료와 연계한다. 실시간으로 통합된 그 군대 지능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의식처럼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무인 드론에서 보내오는 상공 영상도 즉시 공유되었습니다. 복병의 위치, 지형의 변화, 바람의 움직임, 모든 것이 분석되어 각 차량의 스크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하고 조준하여 사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은 인간과 기계의 연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결정체였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육상전이란 말인가.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린 한 미군 병사의 얼굴에는 상식이 뒤집힌 충격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흑표의 움직임에 화려한 연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조용하고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모든 낭비를 배제하고 최단 경로로 목표에 접근하는 그 움직임은 바로 효율성의 체현이었습니다. 적으로 투입된 구식 차량들은 속수무책으로 포위되어 갔습니다. 측면을 공격당하고 진로를 미리 차단당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제압되었습니다. 모의전이라고는 하지만 그 긴장감은 실제 상황과 다름없이 시찰단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니엘 중령 역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을 무의식 중에 꽉 쥔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술의 차원이 아니야. 개념 자체가 달라.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량 전차라는 섣부른 평가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K의 이 흑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신형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개별의 힘이 아니라 전체가 연계하여 움직임으로써 창출되는 미래의 전장. 그 최첨단을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키기 위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K-2 흑표에 담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모든 연합훈련이 종료된 밤, 훈련장 인근 주둔지에 위치한 미군 브리핑룸은 기이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프로젝터의 작동음만이 긴장으로 가득 찬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중령은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치고 있는 것은 K-2 흑표 전차의 훈련 기록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지형을 돌파하고 부대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이는 모습. 그 광경은 몇 번을 다시 보아도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시찰에 동행했던 젊은 병사들도 그저 침묵한 채 영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을 달리는 장난감이라며 비웃던 때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을 때의 조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헬멧으로 시선을 떨어뜨리고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공간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마치 방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 가벼우면서 강하다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 한마디는 그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란 두꺼운 장갑으로 적의 공격을 견뎌내는 강철에 의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그 낡은 생각을 산산조각낸 것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K-2 흑표의 경량, 고기능, 고기동성이었습니다. 영상에 비치는 흑표의 움직임은 더 이상 전차라기보다 기계로 된 포식자 그 자체였습니다. 소리 없이 접근하여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 육중한 차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 그들의 상식을 차례차례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기동과 연계 능력을 시찰단의 그 누구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능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상, 설계자의 철학, 그리고 치밀하게 구축된 시스템이야말로 그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진화다. 다니엘 중령의 그 말에 누구도 반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입구 방 전체가 그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패배. 그것은 군인에게 있어 가장 입에 담기 힘든 단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목격한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전차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망설임 없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K의 흑표 전차는 경량 전차라는 얕은 평가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제시하는 병기로서 새로운 평가를 조용히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훈련의 막이 내리고 밤의 차가운 바람이 조용히 주둔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며 낮 동안의 긴장감과는 대조적인 고요함이 주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우 중령은 정비창 한쪽 구석에서 홀로 차량 점검 작업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조명에 비친 K2 흑표의 자체에는 구석구석까지 정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에 닿았던 손길의 흔적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듯한 정성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낮에 훈련에 참가했던 미군 병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전차를 바라보던 그는 입구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은 이런 수준의 병기를 만드는 겁니까? 조용히 던져진 그 질문에 김중령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손을 멈추고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강한 병기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병기를 추구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배어있는 것은 과시나 자부심이 아닌 조용하지만 굳건한 각오와 책임감이었습니다. 김중령이 말하는 지킬 수 있는 병기란 단순히 공격력이나 방어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 좁은 시가지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설계,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에까지 깃든 정비성과 내구성, 바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병기였습니다. 설계 사상에 영혼이 깃드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K에서의 흑표 전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만드는 행위에 통용되는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병기가 아니라 지키는 의지를 부여받은 병기.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쌓아 올린 싸우지 않고 지킨다는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병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선 채 승부하기까지 한 전차의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낮의 소란스러움도 승패의 언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병기라는 이름의 신념이 조용히 공유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입구 병사는 경례를 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등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중령은 다시 정비의 손길을 움직이며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옆얼굴에는 희미한 안도의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기기 위한 전차가 아니다. 잃지 않기 위한 전차. 대한민국의 병기가 체현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기도와도 같은 방어의 사상.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만들어내고 연마시켜온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훈련장 위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에 태어난 지키기 위한 힘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동적이고 웅장한 BGM으로 전환. 시대에 뒤떨어진 기체, 너무 가벼운 전차. 그런 선입견은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을 지배한 것은 구식이라 조롱받던 F-15K 슬램 이글이었고
대지를 뒤흔든 것은 장난감 같다며 비웃음 당했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그 둘 모두 미군의 상식을 가뿐히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하며 모두가 말을 잃을 정도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F-15K가 보여준 조종의 날카로움과 비정상적인 안정성, 그것들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개량이 거듭되고 정비사와 기술자들이 영혼을 담아 연마해온 결정체였습니다. K- 흑표 전차의 경이로운 기동력과 정밀 사격 또한 다른 나라의 흉내가 아닌 대한민국이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량 구조와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승무원들의 숙련된 기술과 정신적 집중력, 모든 것이 기존의 이론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실전의 강함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영혼을 품은 병기는 확실한 힘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두 병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지키는 것 둘 전제로 설계되고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진화해온 그 모습. 그것은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뒤흔드는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비사의 손에 깃든 사명감, 설계자가 세부에까지 쏟아부은 열정, 그리고 병사들의 등에서 배어나오는 지킨다는 각오. 그 모든 것이 기체 안에 융합되어 하나의 사상으로서의 병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미군 내부에서는 보고서의 재검토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F-15K는 더 이상 복제기가 아니다. K-2 흑표 전차는 경량이면서도 방어 성능을 겸비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병기 개발은 기술과 정신성의 융합에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단순한 평가의 수정이 아니라 군사 사상 그 자체를 재구축해야만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롭과 다니엘 두 중령 또한 스스로의 가치관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귀국 직전에 촬영된 영상에는 조용히 소회를 밝히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겸허하게 배워야 할 쪽은 우리였다. 그것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산 병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곳에 담긴 사상에 대한 깊고 조용한 경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KU 방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